보통 현금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집 보여주는 여자입니다. 요즘 실거주 목적이나 투자로 아파트를 분양받으시거나 전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받은 분양권의 입주 시점이 다가왔을 때 분양권 잔금은 어떻게 마련할까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100% 현금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분양권은 분양권 계약 시 계약금 10에서 20%를 내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일정 기간 후 중도금 대출이라는 것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 중도금 대출은 분양대금에 대한 중도금, 즉 중간 지급금을 대출이라는 방식으로 실행하는 겁니다. 이 중도금 대출은 시행사와 협약 관계가 되어 있는 은행을 통해 신청하기 때문에 분양권이 미등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일종의 보증을 서주는 거죠. 보통 이 중도금 대출은 분양대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이자는 주로 후불제가 많은데요. 추후 중도금 대출을 갚으실 때 이자까지 한꺼번에 내게 되시는 방법입니다. 시행사가 만약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면 입주기간 전까지 발생되는 중도금 이자는 면제가 됩니다. 다만 중도금 무이자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입주기간 이후부터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게 되니 입주를 조금 늦게 계획하시는 분들께서는 입주 지정 기간 시작일로부터 중도금 대출 상한리까지 발생하는 이자 부분은 미리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을 납입하고 중도금 대출까지 실행했다면 추후 입주 시점이 다가왔을 때 중도금 대출 상환과 분양 잔금에 대한 납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야 하는데요. 납부 방법은 100% 현금 납부와 잔금 대출 및 부족분에 대한 현금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납부하시려는 분들은 입주 시점 미리 납부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 대출 60%와 잔금 20에서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비하셔서 납입하시면 되는데요. 납입하실 때는 중도금 대출 금액은 중도금 대출을 받은 은행 계좌에 그리고 잔금은 시행사 계좌에 각각 따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납부가 끝나면 입주지원센터에서 각 납부 확인을 검토하고 입주증이라는 것을 발급해 주는데요. 이 입주증이란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했으니 이제 입주가 가능하다는 표시로 주는 증표입니다. 이 입주증을 가지고 키불출센터에 가셔서 해당 아파트의 키를 받으시면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입주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대출과 현금을 합하여 납부하시는 방법입니다. 보통 현금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잔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제약이 좀 있습니다. 모든 은행이 취급하진 않죠. 왜냐하면 해당 아파트는 아직 분양권인 상태로 등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등기가 나중에 나는 것을 전제로 대출을 먼저 해주게 됩니다. 이는 보통 시행사 협약은행에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중도금 대출처럼 말이죠. 이를 후취 담보 대출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후에 취득하는 것을 담보로 미리 대출을 해준다는 거죠. 이 후취 담보 대출이 가능한 협약은행, 우리가 흔히 집단 대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은행을 통해 입주 전 미리 대출을 신청하시면 주택수와 DSR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되고 심사 과정 이후 분양대금 완납을 원하는 당일 대출이 실행됩니다. 잔금 대출은 분양가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최대 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고 분양가보다 더 높은 금액의 전매 거래가 활발하다면 분양가보다도 더 높게 감정평가액을 신청해서 더 높은 한도로 대출을 해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부동산 거래가 주춤하고 마피 거래가 많다고 한다면 보수적으로 분양가 기준에서 최대 한도를 잡아 대출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아요. 내가 받은 분양금액 또는 전매의 경우 실제로 매수하는 금액 기준에서 대출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 대출이 실행되면 그 대출금으로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고 분양 잔금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금액이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대출 감정 평가액이 높으면 대출 한도가 높게 나와 대출만으로도 중도금과 잠금까지 모두 납부를 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분양가 기준에서 대출이 나오면 보통 보유주택수와 부채에 따라 60에서 70%까지 나오는데요. 이 대출 실행급 외에 부족한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잔금 대출액 외에 부족 부분을 따로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주택수가 여러 채거나 기존 부채가 많을 경우 대출 실행이 거절될 수도 있으니까요. 입주 전 미리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출 실행 당일 현금 납부와 마찬가지로 미리 납입한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 대출을 중도금 대출 은행에 상환하고, 나머지 분양 잔금은 시행사 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과 옵션을 계약하셨다면 발코니 확장 및 옵션 잔금까지 각 해당 계좌로 입금하셔야 모든 분양대금이 납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분양대금이 완납되면 입주증을 발급받아 킵을출을 받고 입주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꼭 분양대금 완납일에 입주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주 청소나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추후 원하시는 날짜에 입주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도금 무이자의 경우 입주 지정 기간 전까지는 이자가 발생되지 않지만, 입주 지정 기간 시작일부터는 중도금 이자가 발생되고, 또 분양 잔금의 이자의 경우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이자가 발생되니까요. 이러한 부분도 꼭 염두에 두시고 자금 계획과 이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입주 지정 기간 이후 대출 가능 여부는 가끔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나고 늦게 입주를 하시는 분들이나 전매를 하시고 뒤늦게 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한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후치 담보대출이라는 것을 통해 시행사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다고 했잖아요. 등기가 안 났지만 후에 등기 접수를 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 후치 담보대출 취급은행이 기간 제약 없이 무한대로 계속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협약 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후치 담보에 대한 협약이 끝나면 미등기 건축물에 대한 대출을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땐 그럼 어떡할까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분양아파트 입주가 일정 기간 지나면 시행사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첫 출생신고와 같은 개념입니다. 건축물의 소유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통해 신탁사로 소유권이 넘어오게 되는 거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 이후 일정 기간 안에 무조건 신탁사가 신청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입주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시면 신탁사 앞으로 보존 등기가 신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보존 등기가 난 이후에는 일반 매매처럼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대출 실행일 당일 신청하는 조건으로 집단 대출이 은행이 아닌 일반 은행에서도 대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아파트를 매수할 때 잔금일 부동산에 모여서 잔금을 치르고 거기에 법무사가 나와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서류를 받고 당일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를 하잖아요. 그것과 같은 프로세스예요. 대출 실행 은행에서 법무사가 나와 대출 실행과 함께 당일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를 하는 거죠. 소유권을 나중에 신청할 때는 후치 담보 협약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대출 실행 당일 등기 접수를 하는 조건이면 후치 담보 협약이 없어도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집단 등기를 이용할 수는 없고 은행 법무사를 통해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네 번째, 전세 맞추기. 현금과 대출을 통한 잔금 납부 방법 외에 전세를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주 시점 미리 전세 세입자를 구해 전세 세입자가 치르는 잔금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방법이죠. 이 경우의 진행 과정은 먼저 세입자와 전세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작성합니다. 이후 잔금일 당일 받은 전세금을 가지고 중도금 대출 상환과 잔금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에도 전세 금액 외에 부족한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미리 중도금 대출 상환 금액, 분양잔금, 확장비, 옵션비 잔금, 이자까지 계산하셔서 부족한 금액을 미리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잔금일 당일 중도금 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금을 납부했다는 영수증과
입주증을 세입자분께 확인시켜 주시고 선수관리비까지 완납해서 세입자의 입주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금 완납 후 받은 키와 비품은 미리 사진을 찍어 두시고 세입자분께 그대로 인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입자가 추후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한다면 분양대금 완납 후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세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취득세 납부와 등기 접수를 최대한 빨리 하시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는 대로 세입자분께 알려주셔야 합니다. 5번째, 월세 맞추기. 다음으로 월세를 맞추시는 경우인데요. 전세의 경우 잔금 대출을 받지 않고 세입자의 보증 금액과 부족 금액을 마련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하시는 방법이라면 월세를 맞추시려는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잔금 대출을 실행하신 후에 후순위로 월세 세입자를 드리는 거죠. 이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보증금이 너무 높으면 월세 계약을 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선순위 근저당, 즉 1순위는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이 되기 때문에 월세 계약자는 보증금이 높으면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최소 선순위 근저당 금액과 월세 보증금 합산 금액이 분양가의 70%는 넘지 않도록 대출 금액을 조정하거나 보증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잔금 대출을 먼저 받고 후순위로 월세를 맞추는 경우에는 월세로 대출 이자를 일부 충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접 입주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 세입자를 맞추는 경우에는 전세금 시세와 대출 한도 그리고 월세 금액 시세를 잘 비교하셔서 어떤 방법이 나에게 더 유리할지 판단하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입주 시점 분양권의 잔금을 어떻게 마련할까라는 주제로 분양권의 잔금을 치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계약금만 있으면 얻을 수 있는 분양권이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막상 잔금 시점이 오면 큰 돈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또 방법을 몰라 걱정이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미리미리 참고하셔서 입주 시점 훨씬 전부터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워두셔야 갑자기 닥치게 되는 불안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잃지 않는 투자, 성공 투자를 기원하고요. 오늘 내용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집 보여준 여자였습니다.